이건 한미 경제 성장률 차이입니다. GDP 성장률 실질. 2022년 이후로는 격차가 좁혀져서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좀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도 쭉 보면 미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거의 같아요. 다시 1,0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환율을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2%를 넘어서 3%대까지 올라가 주고 미국이 낮춰있고 이래야만 다시 환율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400원대에 눈을 고정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밖에 좀 하얘졌어요. 예, 나 오늘 출근하시는데 다들 이제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다만 네. 확실히 이제 겨울이다. 예, 연말이 정말 다가왔다 느껴집니다. 근데 첫눈인데 좀 이제 소복소복 조금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주 뭐 대설이어가지고 화끈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다들 이동하시는데 조심하시고요. 자, 송재경 대표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거침이 없습니다. 다우 S&P 500이 기록을 세우다가 그러다가 또 하루는 뭐 중소형 지수가 기록을 세우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상황? 예, 뭐 이따가 우리가 같이 네. 제대로 보겠지만 미국이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정말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느끼면서 낙관적이다. 네. 아주 매우 낙관적이다. 웬만한 거는 다 소화된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확실히 이제 한동안 이제 소위 트럼프 랠리가 쭉 지속되다가 시장의 모든 게 좀 이제 트럼프 이전년 걱정 안 해도 될까 하다가 갑자기 관세. 트럼프가 예, 딱 자기 자체 트윗 요즘엔 이제 X에다 안 하고 이제 자기 거 하잖아요. 트루 소셜. Social. 네, 거기에 트루 소셜 거기서 하는데 확실히 나 여기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마. 뭐 이 얘기를 좀 확실히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제 사실은 뭐 미국 주식 시장이야 크게 영향을 상대적으로 네. 안 미쳤지만 사실은 안에 개별적으로 놓고 보고 글로벌 증시에는 엄청난 영향을 그렇죠. 분명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다. 예, 그게 이제 어젯밤에 느꼈던 소회입니다. 뭐 이게 협상 카드인지 진짜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분석도 많고 뭐 아직 안 일어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미국만 잘 나가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긴장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취임 전부터 좀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네. 이게 확실히 이제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그 사이 이제 트럼프를 좀 뭐랄까 그때는 이런 표현이 좀 아마추어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각이 완전히 꾸려지는데 제 기억에 거의 1년 다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기 때. 예예. 네네. 그러니까 2016년 들어서 네네. 그 내각을 완전히 다 채우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상당히 오래 네. 걸렸는데 지금은 당선되고 지금 17일가 만에 후보들 그냥 쫙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가 됐고 또 그때는 관세를 사실은 한 2017년도에 그 소위 이슈 레이징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관세가 인상되는 데까지 1년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의회나 뭐 기존의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통과하면서 가다 보니까 각종 이렇게 중간에 브레이크 거는 미국의 엄청난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뚫고 가 보니까 2018년도나 돼야 이제 관세 인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그 이제 소위 어떻게 하면 지름길이 있는지를 다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이번에는 아마 취임하자마자 바로 소위 이제 비상상태 선포를 해서 경제 무슨 법이던데 어쨌든 상당히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 갖고 즉각적으로 관세 인상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좀 찾아놓은 것 같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전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2016, 17 그때 1기 때 실제로 말한 거하고 행동까지 느려졌던 소위 상당히 그걸 재고 또 재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로 네. 작정하고 마음 먹고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긴장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빠르게 네.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네. 예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달러의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뚜렷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106, 107선 물론 강달러 그 기조는 유지가 되는데 조금은 그래도 약해지는 흐름이 나오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시장의 가장 큰 기대는 네.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였습니다. 였는데, 근데 결국은 지난 주말에 재무부 장관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원위치해 갖고 이제 가장 본인의 절친 중에 하나였던 스칸 베센트 유명한 헤지펀드 네. 출신 운용자죠.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시장에서는 기대가 그나마 트럼프 그 재무부 장관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좀 중도파에 가까운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는 그럼 월가에 좀 더 친화적이지 않겠냐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오긴 했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또 한 일각에서는 대신에 스캇이 상대적으로는 뭐랄까 일종의 약간 바지 사장? 왜냐하면 뒤에 오히려 말을 잘 들으니까 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내각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를 좀 봐야지. 왜냐면 이분들이 다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정부 일을 해본 건 다들 처음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료주의를 뚫고 어떤 일을 해내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미국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한 주 전에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금리가 지난주는 사실은 전 세계 금리가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내려오는데 미국은 덜 내려오고 다른 나라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금리 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로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달러와 강세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갖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온 자료, 가져오신 자료 중에 보면 실질 무역거래 가중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이면 환율인데 이제 무역거래 가중 환율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포인트로 봐야 우리가 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네. 달러 지수라고 그러니까 DXY 네, 그래서 가장 달러 오래된 인덱스. 거 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네. 그 소위 그 6개국 국에 상대해서 뭐 유럽, 일본 뭐 아시겠지만 스웨덴 뭐 이런데 영국 브리티시 파운드, 캐나다 뭐 이런 식의 이것을 가중치를 주는데 한 절반이 유럽 유로하고 뭐 일본이 그다음 크고 뭐 이런 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그거 물론 그 대부분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참 잘 워킹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말로 체감적으로 잘 반영하는 거는 한 나라가 나머지 나라 이게 환율이라는 게 필요한 게 양국이 거래하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의 순서대로 많이 하는 국가들을 웨이트를 좀 비중을 많이 주고 적게 하면 덜 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중 평균에서 환율을 계산해낸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건 그때그때마다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미국 달러의 그런 리얼입니다. 실질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 감안한 거. 그랬을 때 무역 거래 가중 환율 자체는 보시면 이게 뭐랄까 평화화되는 건 거의 없고 뾰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크게 원을 한번 그리고 또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건 맨 위에 고점에 있다가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온다는 거죠. 산을 한번 이루는 거죠. 뾰족한 산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냐면 이것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탄탄하냐. 경제가 탄탄하면 화는 당연히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의 비중이 커지면 결국 경제 성장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향하고 그럼 환이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입니다. 내려오면 약해지고. 근데 그 꼭지점하고 이 왼쪽하고 우측에 보면 그 꼭지점이 거의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대고 미국으로 모든 자금이 쏠리게 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 바닥치고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2021년을 픽치고는 사실은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그 미국의 예상 밖으로 침체가 안 오고 지금 성장률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늘어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뭐 IMF 예측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IMF의 좀 장기 예측을 보면 내년, 내후년 뒤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나머지 세계의 성장률이 위로 올라오면서 그걸 길게 놓고 네. 보면 명목으로 전 세계는 그러니까 미국 제외 나머지는 5.5% 네. 명목입니다. 인플레이션 들어가 있는 실질 말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미국은 3.9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강달러가 꺼질 여력이 안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 내후년 뒤로 갈수록 강달러의 시대는 이제 사라지는 점점 이제 약화되는 그런 이제 강달러의 시대가 거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 호라이즌 자체를 보실 때 강달러가 지금 느낌은 뭐 영원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결국은 미국의 성장률과 나머지 세계 성장률을 꼭 같이 보면서 우리가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긴 시계열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달러원 환율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1,400원 뭐 전후로 해서 네.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 그 한미 금리 차,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우리나라의 10년물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우리나라 늘 높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일단 환율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때문에 연준이 금리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확 뛰어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성장률 좋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 한국은 낮고 이 한미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면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검정색 선이 금리차 역전입니다. 사실은 2022년 초 피크 이때부터 계속 내려와서 지금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142bp 1.4%나 좀 벌어져 있어요. 네. 미국이 훨씬 1.4%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당장에 더 투자하고 싶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면 레고랜드 사태 때를 재고 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큰 흐름에서 지금 1,400원대까지 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 뉴노멀이냐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아까서 봤지만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앞서야만 그러면 내려올 텐데 그게 아니면 이게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 걱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차트가 이거는 이제 앞서 본 거는 한미 금리 차고 이건 한미 경제 성장률 차입니다. GDP 성장률 실질 이게 보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플러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거고 아래로 붉은색 내려와 있는 막대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성장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2020년, 21년은 워낙 격차가 심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빼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엄청 앞섰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2020, 21 사이는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2022년 이후로는 격차가 좁혀져서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두 해 연속 미국의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1,000원대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그러한 평균 환율이 지금은 1,300원, 1,350원까지 지금 올라왔죠. 실제로 평균 환율이 현재 환율은 1,400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환율까지는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좀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MF 기준이긴 한데 내년 내후년도 쭉 보면 미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거의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시 1,0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환율을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2%를 넘어서 3%대까지 올라가 주고 미국이 낮춰있고 이래야만 다시 환율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400원대에 눈을 고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차를 좁히는 게 사실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 보이는 게 우리는 이제 내일 금통위도 있고 GDP 성장률을 얼마나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사인데 1%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지금 해외 IB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난주에 IMF 네. 무슨 팀이 와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달 만에 우리 2.5 잡았다가 2.2로 낮췄다가 2.0으로
빠르게 지금 6개월 안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낮추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2% IMF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깨져서 일자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 그래도 좀 사실은 그 고령화, 노령화 이런 거에 걱정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의 이 성장률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대가 뉴머리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우리가 투자하실 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뭐 배센트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시하는 333 정책에서도 이제 3%대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뭐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격차는 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네. 다만 그래서 이게 세상이 꼭 항상 생각한 대로만 네. 안 돌아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좀 실수하길 좀 개인적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국가들도 네. 또 동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상황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테마 ETF 수익률 상하이 탑5도 좀 볼 텐데 올해 내내 트럼프냐 해리스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연말로 되면서는 좀 이게 뚜렷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10월 후반부터였고 11월 들어서 지금까지 한 달간은 결국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올해 경합을 내내. 7월 이후부터 막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트럼프가 된 이후에는 확실하게 트럼프 보상, 트럼프 수혜주 보상, 해리스 수혜주 처벌. 네. 왜냐하면 패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과 처벌이 분명한 한 달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이게 제가 테마 ETF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1등은 뭐 누구나 다 예상하겠지만 비트코인입니다. 예, 거의 50% 가까이 올랐죠. 네. 근데 어제 좀 빠지면서 이게 40% 초반까지 내려오기 좀 했던데 어쨌거나 상당히 높았고요. 반면에 데칼코마니처럼 맨 반대편에 제일 못했던 거는 마리화나 ETF. 아시겠지만 이건 대표적으로 헬스 민주당 수혜 이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사이에 껴 있는 것도 보면 확실히 뭐 혁신 기술, 클라우딩 컴퓨터, 핀테크 막 있는데 저 안에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들어가 있냐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반면에 우측에는 마리화나를 제외하더라도 태양광, 신재생, 자율주행 뭐 딱 들어봐도 이건 다 해리스 수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빠졌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변화는 지난주부터 보시면 마리아나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태양광, 신재생, 자율주행은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의 보상과 처벌이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좀 냉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한 달 일주일간의 글로벌 테마 최상위 최하위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10만 달러를 앞두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뭐 공포 탐욕 지수하고 비교해서 어떤 시장의 신호를 알 수 있다 그런 차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S&P 500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심리 지표로 많이 보는 게 CNN의 Fear and Greed, 예, 공포 탐욕 지수 많이 보잖아요, 참조하잖아요. 뭐 극단적 탐욕이냐, 극단적 공포냐, 뭐 이거 중간에도 있고. 근데 그걸 똑같이 차용해 갖고 이 비트코인 마켓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이게 이제 가상화폐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이게 크립토, Fear and Greed 이렇게 치면 그냥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고 이 차트는 지금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 이 막대 그래프가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게 75가 넘어가면 극단적 탐욕이거든요. 네. 보통 75를 넘어간 이후에 보면은 막 그 노란색 선이 조정을 받는 기간 옆으로 조정을 받든 아래로 내려오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보시면 최근 한 일주일 한 2주 사이에 이것이 75를 뚫고 89, 9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어젯밤에 79인가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75 이상이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트럼프 하에서는 수혜긴 하지만 너무 좀 과열돼 있는 양상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런 너무 심리적 이건 또 더군다나 펀더멘탈이 없고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로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차트를 어떠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이나 일부 가격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걸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걸 사실 주식시장에 볼 게 너무 많아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에 볼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만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돌아가면서 오르거든요. 좀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사실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겁을 먹고 안 들어가거나 혹은 너무 빨리 빠져나오거나 이러면 좀 후회를 남길 수도 있는 1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고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참다 네. 참다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게 늘 꼭지였고 이런 경험이 늘 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왕 참은 거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투자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자기가 했던 원금보다 많이 번 거에서는 일부를 헐어내면서 사실은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까지 못 들어가신 분이라면 기왕 참았다면 조금은 더 참아보자. 그게 왜냐하면 1950년도에 70여 년간 미국의 강세장이 있었던 거. 강세장이란 보통 10% 이상 매년 상승하는 저 구간인데 이것이 보통 미국은 장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한두 해 끝나는 경우는 아니고 좀 긴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3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3년차에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아요. 한번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간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 뭐 3년 차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렇죠. 같은데. 뭐 프로도 뭐 뭐가 2년 차 네, 징크스 그러니까요. 있고 뭐 이렇듯이 주식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특히 미국의 강세장에는 3년 차인데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게 네. 첫 해, 강세시장은 첫 해가 늘 제일 좋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36%. 왜냐하면 거꾸로 말하면 강세장이 시작되는 건 그 해 엄청 조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번도 언제였냐면 2022년도에 엄청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 작년부터 사실 강세장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올해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이 이제 3년 차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된 강세장이 내년도에 3년 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2%인데 일부는 사실은 조정을 받은 거는 마이너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강세장이 지속이냐 아니면 이것이 2015년 바닥으로 10년간 올라온 것의 꼭지냐도 이제 또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년도는 한 번은 꼭 이왕 참았다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네. 관점이시네요. 다음 차트는 뭐예요? 공급, 주식시장 공급 관점인데요. 이거는 네. 사실은 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밸류업과 관련된 정부 당국이나 기업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하셔라. 아, 라는 측면에서 네. 제가 이 근거 자료를 갖고 온 거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주식 시장이란 것도 어찌 보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 주식이 많이 발행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의 수요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 공급 조절은 가능하잖아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는 신규 상장 IPO. 두 번째로는 미국은 주식 보상도 많으니까 CEO들이나 뭐 한때 그러니까 주식 보상에서 나오는 거, 스탁 옵션 같은 거.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유상증자, 기존 기업들이 돈 걷어가는 거. 테슬라 뭐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기서 공급을 빼가는 거는 자사주 소각. 이걸 네팅하면은 플러스면 여전히 순공급이 많은 거고 마이너스면은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가치를 좀 높이고. 네. 네. 그런데 보면 2010년도 이후에 보시면 네.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는 순공급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가장 역대 2020 한 향후 지난 25년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금 지난 3년간 지속되면서 미국의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사주 소각이 뭐 캐펙스에 뭐네 얘기하면서 말들은 많지만 미국의 사실은 주가 지속적인 지난 10년간의 우상향에는 M7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주식의 자사주 소각이 훨씬 많아서 그래서 공급이 순감했다라는 거. 이것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결코 이걸 좌시할 수 없다. 그럼 비교를 좀 해보죠. 국내는 어땠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보시면 밑에 보면 주식 공급은 지난 3년간 29조, 20조, 10조 좀 줄긴 했지만 네. 장이 안 좋아서 준 거죠, 사실은. 결국은 여전히 10조에서 30조대로 엄청 많았고 반면에 자사주 조각은 그 사이 좀 늘긴 했지만 2.5조, 3.6조, 4.8조 네팅해 보면은 순공급이 2021년에 26조였고 작년에 좀 줄긴 했지만 6조 원 여전히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간 뭐 20년간 계속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에서 돈을 빼가기만 했지. 돈을 빼간다는 건 그 주식을 공급만 했지 자산 소각이라는 게 거의 줄었다. 다만 기대는 올해 상반기까지 체크해 보면 7조 자산 소각 5조 공급입니다.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네트로 순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체크해 보면 좀 줄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올해가 첫 해 원년이니까 미국도 이제 첫 시작부터 주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속되면서 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압력을 계속 가하셔서 미국처럼 자산 소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밸류업, 뭐 주주치나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자료가 또 있어야 되니까 네네. 이것도 하나의 근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본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